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4일입니다. 벌써 3월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월 빠릅니다. 얼마 안 있으면 4월 달이에요. 1월 달이다 생각했는데 벌써 4월 달입니다. 야, 정말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나이가 10대, 20대 됐을 때는 1년이 가도 별로 빨리 가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좀 세월이 좀 빨리 가서 어른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때는 그러던 게 나이 드니까 세월 가는 속도는 더 빨라지는 느낌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생활하는데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전 되면은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많이 생긴다. 그게 식품 물가가 오른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요즘에 그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은 요즘에 그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누구든지 그 느끼는 생각일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사실상 정년퇴직하고 정년을 이제 제가 정년퇴직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에 골몰하느라고 직장만 다녔지요. 그런데 정년퇴직하고 나서 좀 쉬어야 되겠다 푹 해서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정년퇴직하고 한 몇 년은 놀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 다니고 놀고 한 6, 7천 6년 한 7년 정도 놀았는가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놀아보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니다. 뭘 또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격증을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자 자격증 이런 걸 취득해 가지고 이제 그 노인복지관 회관에 이제 한자 강사로 다니고 그렇게도 했지요. 그러니 공인 그 한자 급수 자격증 따가지고 그 복지관 노인회관 이런 데 가서 한자 그 강사로 이제 하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 보람을 느꼈죠. 돈은 몇 푼 안 되지만은 수입은 월급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먹고 사는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데가 없죠, 사실상. 그런데 강사를 한다고 해도 그 스펙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뽑기 때문에 스펙 그 경쟁력이 대단합니다. 대개 보면은 대학교 박사 학위 나오고 한자 한문학과 나온 그런 이제 출신 성균관대 한학자 출신 이런 사람들이 그 나이가 좀 있어도 스펙본이 제출한 그 서류를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푼 되지 않는 월급이지만은 강사 취직하는데도 엄청난 경쟁이 치열합니다. 스펙 좋은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 그 얘기입니다. 나는 뭐 공인중개사라든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한자 한문 급수 자격증 정도만 취득해가지고 그 서류 제출을 하면은 되겠지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저보다 엄청난 사람도 많습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또 대학교 중에서도 한자 한문을 전공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나보다 훨씬 그 스펙 좋은 그 대학교 또 그 한문 한자 관련 학과를 전공을 한 학과에 나온 사람들이 제출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나이 관리는 없어요. 65세 이상 80, 90대도 건강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집에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런 사람이 어디에 취직할 수 있나요? 나이가 70, 80대면은 교수도 하기가 나이대로 봐서는 힘들고 그러니까 뭐 집에서 놀기는 그렇고 하니까 이제 소일거리로 노인복지관 한자 한문 교수로 강사로 하기 위해서 많이 왔더라. 그런데 가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하더라. 그것도 치열하더라. 그러니까 뭐 타는 그 봉급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 직업을 얻고 거기에 보수를 받는 나는 그런 직업은 어디를 가나 치열합니다. 경쟁이. 지금의 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와도 취직이 안 돼서 노는 젊은이들이 지금 50만 가까이 된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상 그런 상태에서 노인은 취직하기가 더 어렵죠. 같은 값이면은 젊은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스펙이 대단해요. 거기에다가 또 대학교 그 한자 한문 전공학과를 나오고 거기에다가 또 서예까지 이제 다 같이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예도 잘 쓰고 초서도 쫙쫙 쓰고 한자 한문 뭐 박사학위까지 전공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붓글씨 서예도 능수능란하게 잘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처음에 이제 그때 한 65세 정도 됐나? 그때 이제 넣어봤는데 안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됐어요. 나이가 젊으니까. 나는 그때 65세지만은 75세, 85세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니까 그리고 85세 된 사람도 나옵니다. 그는 나이가 65세니까 그 노인 나이로는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마 스펙은 별 볼 일 없는데 나이가 아직도 젊다. 그러니까 한번 채용을 해보자 해서 뽑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을 했어요. 2, 3년을 하다가 이것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할 직업은 아니다. 이것도 나이 먹으면은 계속 취직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치고 차고 올라오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보수도 별로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또 자격 시험을 이제 보게 된 계기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자격증을 지금 땄습니다. 제가 타이틀에도 이발소라고 써놨지만은 저 자격증도 이제 나이 먹어서 그 땄습니다. 사실은 정년퇴직하고 그래서 이제 그 뭐니 해도 뭐 강사를 하든 뭐 하든 해도 그거는 일단 그 채용하는 그 기관에서 채용해 주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뭐 이발소라든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창업을 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그 채용을 안 해줘도 내가 자기 자신이 창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됩니다. 돼요. 그리고 뭐 음식점 장사를 한다, 뭐 다른 장사를 한다 하는 것은 또 미천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미천이 또 많이 들어가는 장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발사 같은 경우에는 미천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 뭐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그 지도나 하나 큰 거 걸어놓고 그러면 볼펜 하나 가지면은 공인중개사 해먹습니다. 미천이 필요 없어요. 이발소도 미천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해서 제가 이제 자격시험을 보게 골라서 이제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미천이 많이 들면은 그 나이 먹어가지고 그 돈 미천이 있나요? 없잖아요. 가게 뭐 보증금 500만 원에 몇십만 원, 뭐 1000만 원에 40만 원 이 정도는 작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미천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 시설 해야지 뭐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은 그 식당 할 수 있는 그 식재료를 담는 그 그릇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방 시설을 별도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방 시설을 해야 되고 또 그 음식을 만드는 취사 주방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음식을 그 담는 그릇도 마련해야 되고 식탁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천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창업도 많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장사를 안 돼가지고 폐업하게 되면은 그것도 판다고 해도 누가 살 사람 있나요? 그냥 중고값으로 넘기잖아요. 그렇지만은 공인중개사는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냥 큰 대형 지도 하나 갖다가 붙여놓고 그다음에 그 자격증 뭐 영업 사업자 등록증만 붙여놓고 책상 하나 하고 의자 하나 하고만 있으면은 됩니다. 시설 미천이 많이 안 들어요. 이발소도 그렇습니다. 이발소도 뭐 시설을 꾸밀라고 하면은 미천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간단히 하려고 그러면은 뭐 비트하고 가위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하려면은 그것도 미천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창업 중에 이발소 공인중개사 그런 것이 괜찮겠다 해서 이제 저도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집에서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유튜브도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유튜브 촬영할 때 내가 이제 내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서로 대화가 됩니다. 그래는 집에 들어오면은 저기 혼자 있으니까 밖에 낮에는 뭐 경로당에 간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지만은 집에는 들어오면은 사람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를 켜놓습니다. 늘상 잠을 잘 때나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늘상 텔레비를 켜놓고 자요. 사람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텔레비 속에 있는 사람들, 텔레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대인관계 사람들 보는 방법 중에 하나다. 늙으면은
그래요. 젊어서야 뭐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직원들이 있으니까 서로 대화가 되고 뭐 경조사가 있으면은 언제 어디 가서 만나고 그런 기회가 있지만은 정년퇴직하면은 직장 그 친구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들이 이제 창업도 안 하고 소일거리도 없고 그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경로당에 가게 되고 집에 들어앉아서 이제 텔레비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사람 사는 그 사람들 텔레비 속의 사람들을 보고 사는 겁니다. 완전히 노인들은 텔레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서 살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지만은 카톡 있잖아요. 카톡도 친구를 많이 그 사귀어가지고 카톡도 채팅도 하고 그 연말 연시 인사도 나누고 그다음 쪽지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그 늙어서 건강이 좋습니다. 대화한다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은 노인 건강이 좋아지고 치매도 덜 오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사람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야 건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 국민한테 주는 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따져보면은 카톡이 생기고부터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서로 우리가 밖에서 만나면은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해 가지고 휴대폰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카톡이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쪽지를 나누고 인사하고 대화도 하고 거기에서 채팅을 해 가지고 결혼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톡을 잘 이용해 가지고 카톡 친구도 하나의 그 대화 창구다. 그래서 노인 건강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엄청나게 크다. 그 카톡이라는 것이 생긴 것은 국민한테 많은 그 모든 면에 기여하는 그 공로가 상당히 크다. 노인들한테 그다음에 미혼 남녀 관계가 만날 수 있는 결혼 중매 남녀의 그 대화 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중매 역할도 하는 것이 카톡이고 그다음에 외로운 사람은 서로 아는 사람끼리 그 채팅을 해 가지고 대화하는 창구로서 카톡을 이용하고 그래서 카톡의 기여도는 말할 수 없이 국민들한테 많은 기여를 하는 카톡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유튜브도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말을 한다는 거지요. 하고 싶은 거. 속에 있는 것을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정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모두 그 정치 정치 시사 문제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별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그 여론이 형성되고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싫어하지만은 내가 할 말은 하고 나면은 속이 좀 시원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카톡을 활용해서 대화를 한다.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남녀가 카톡을 통해서 인연이 돼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자격증을 땁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또 자격증을 따가지고 손님을 받다 보면은 손님들하고 또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이발소라든가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것도 대개 보면은
그 원래 오는 사람이 옵니다. 그걸 갖다 고객이라고 해요. 그래서 늘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친구나 다름없지요. 뭐 20년 가까이 이발소에 이 집의 단골 손님이다. 그래서 이용사, 미용사, 중개사 이런 데도 대개 보면은 오는 손님들이 왔던 손님이 다시 옵니다. 그걸 갖다가 그 단골 손님이다. 그래서 단골 손님은 결국은 친구예요. 항상 몇십 년 가까이 계속 오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또 대화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그 애로움을 달래주고 대화 창구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단골 손님. 그래서 이발소를 창업한다든가 공인중개사를 창업을 하게 되면은 용돈 뭐 돈도 벌지만은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점이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그 이발소가 동네 그 경로당 역할도 했어요. 동네에 모여드는 곳이 이발소다. 요즘에는 뭐 경로소, 경로당이 생겨서 낮에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많이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이발소도 많이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장기 뛰고 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늙으면은 친구가 없어가지고 친구 사귈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다 했을 때는 그 대화 창구를 스스로 만들면 돼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저기 부동산 중개소 이런 데 다니잖아요. 그런 데 다니는데 보면은 그 명함을 하나 줍니다. 가게 얻으러 다니면은 줍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게 되면은 그 카톡에 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또 대화를 하게 돼요. 이 여자 공인중개사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대화 상대도 됩니다. 그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만날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 이제 친목회의 같은 데 간다. 뭐 옛날에는 계를 한다든가 동창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 소속이 조기 축구회 뭐 이런데 그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면은 산악회라든가 뭐 이런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동호회 회원들 간에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휴대폰에 저장하게 되면은 카톡이 뜹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전부 다 대화 상대가 돼요. 그래서 카톡을 이용하면은 서로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대화 창구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노인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어울리며 산다는 것이 건강에 엄청 좋습니다. 좋아요. 특히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치매. 혼자 있으면은 치매가 더 많이 생기고 치매가 발생해도 치료가 힘들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대인관계가 활발하고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원활하게 사는 사람들은 치매가 덜 걸리고 치매가 와도 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카톡도 어떤 대화 창구도 일부분 제공을 해주고 그 카톡이 국민한테 주는 기여도가 여러 면에서 많다. 서로 안부도 전하고 채팅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것도 공짜로 전화도 하고 그렇잖아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 영상 통화도 되잖아요. 카톡이 공짜로.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요즘에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애로움을 달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카톡 그 연락처를 서로 교환을 해도 카톡이 그 자동으로 뜨지 않도록 휴대폰에서 그 차단을 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친구는 이제 서로 아는 사이가 돼서 연락처를 교환하는데 집에 와서 카톡을 열어보면은 자동으로 그 친구가 휴대폰에 저장한 번호가 카톡에 자동으로 뜹니다. 그런데 그 전화번호로 친구를 카톡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해도 친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친구가 그걸 카톡에 자동으로 뜨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막아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톡이 뜨도록 눌러 놓으면은 자동으로 뜨는데 그 자동으로 뜨지 못하게 버튼을 눌러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사람을 카톡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해도 내가 등록을 하려고 해도 친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전화번호,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버튼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일부러 등록하지 않아도 카톡에 자동으로 그 카톡이 뜹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카톡이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카톡에 등록할 수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카톡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 등록은 카톡이 뜹니다. 그래서 친구 보고 카톡으로 대화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카톡에도 자동으로 등록하도록 좀 거기에서 버튼을 눌러놔라. 그렇게 하면 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 돼요. 많잖아요. 뭐 동호회 활동하려면 산악회 가면 산악회 서로 아는 사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주고받고 명함을 주고받고 하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아요. 동호회뿐만 아니라 동호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은 그 카톡에 그 친구가 100명, 몇백 명,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명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으면 더 이상 안 떠요. 그러니까 그 카톡이라는 프로그램이 만일에 그 카톡 친구가 10,000명 이상 넘어가면은 더 이상 등록할 수 없다. 그렇게 아마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한 몇백 명만 돼도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지 말고 늙어서 친구가 없다고 해도 독거노인, 혼자 사는 솔로, 싱글,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카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이롭게 살 필요가 없다. 혼자 살고 톨배기로 살게 되면은 치매가 빨리 오고 질병도 많이 생긴다. 그래서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건강하게 살고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카톡 친구가 많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열어야 됩니다. 대개 보면 여자들은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사람이 대화를 좀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남녀 간에도 뭐 서로 남자한테 마음을 열고 뭐 좀 예쁘게 얘기하면은 저 또 뭐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은 여자들이 그 남자들한테 주는 그 건강상의 그 기여도는 상당히 큽니다. 그걸 아시고 여자들도 이렇게 사는 노인들이다 하면은 꼭 내가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노인들한테 내가 나도 기독교 신자고 세상에 살면서 애로운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도움을 좀 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열어주면은 노인들이 좋아해요. 특히 여자들이 마음을 열어주면은 그 남자 노인들이 오해를 하든 말든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기독교 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교회의 그 예수의 그 기독교 교리에 의해서 그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준다. 꼭 뭐 연애를 하고 서로 그 친밀한 그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을 열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해를 하는 남자 때문에 피해를 받을까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뭐 나이가 한 80 이상 넘은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마음을 열어준다고 해도 뭐 연애를 하자고 그러고 뭐 스토킹하고 그렇게 할 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마음으로 그 정생을 구제한다. 그리고 선을 많이 쌓는다, 적선을 한다 하는 그 신도들을 그 교회를 믿는 여성들은 채팅에서 남자가 좀 채팅을 하자고 좀 문자를 보내면은 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그 쌀쌀하게 끊어버리면은 그 노인들이 상당히 그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매정하고 너무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참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애로운 노인들이 상당히 그 대화를 좀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독거노인이라든가 애로운 젊은 사람들 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도움을 도리어 받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 가려서 그 마음을 좀 열어주는 것도, 이게 남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남자끼리 대화하는 것보다도 이성 간의 대화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그 건강 증진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요.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만들어 놨잖아요, 조물주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대화까지 하게 되면은 그 대인관계는 플러스 알파의 좋은 그 대화가 된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도 좋고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개 보면은 남자들하고 같은 동성끼리는 카톡에서 대화를 하고 뭐하고 하면은 잘 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성 간에는 아주 남자들하고